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친환경과 그린을 강조해왔습니다. 2020년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2050년 미국의 넷제로 목표를 내세웠었고 향후 10년간 1.7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약했을 정도로 정책의 근간이 친환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정책 방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4월 15일 바이든 정부는 연방정부가 보유한 공공부지 임대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미국의 원유 생산 기업들에게 유의미한 발표입니다. 바이든 정부 이전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 중에서 약 4분의 1은 미국 연방정부 토지에서 생산이 되었었는데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내세웠던 대선 공약들인 신규 프래킹 금지, 화석연료 관련 보조금 지급 중단 등 강경했던 태도를 되돌아보면 이 발표가 기존 공약의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변화는 높아진 유가와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서 유권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높은 물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역대급 미국 전략 비축유 방출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재 고유가 및 고물가 상황이 기존 공약을 뒤집을 만큼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는 신규 투자 부족에서 오는 공급 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경유 부족 현상에 기인합니다. 전쟁 전에도 이미 원유 생산에 대한 신규 투자가 감소해 원유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증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러시아 사태로 인해 기업들은 이미 러시아산 원유를 기피하고 있고 글로벌 원유 공급량에 차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경유 부족 현상이 눈에 띄는데 이는 유럽의 전력 부족 상황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능력은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 유럽에서는 평년만큼 바람이 잘 불지 않아 풍력 발전량이 부족했고 부족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화석연료들의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유 부족 상황 이전에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이 있었습니다. 2021년 아시아 LNG 가격이 연초 대비 2배 이상 폭등했지만 이에 대비해서 미국 천연가스인 헨리허브는 비교적 낮은 47%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다른 천연가스 가격들만큼 오르지 못한 이유는 천연가스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셰일 혁명 이후 미국 천연가스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운반시켜 판매하는 것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플레어링 하는 등 판매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공급량이 많았습니다. 또한 미국이 천연가스를 다른 대륙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를 이동하기 쉬운 LNG 상태로 액화시키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수출한 LNG를 다시 기화시켜 줄 수 있는 수입국 쪽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건설하고 정상화시키기까지는 보통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양측 정부의 허가가 지연된다면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셰일가스가 넘쳐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인프라가 제때 갖춰지지 못하면 수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저희는 기존 미국 천연가스 생산 기업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총 2가지로 첫째, 천연가스 수요의 증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가 필요한데 그중 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연료가 천연가스입니다.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기 위한 브릿지로서 천연가스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경쟁력이 높은 미국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 천연가스 대비 약 3배에서 4배 정도 디스카운트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LNG 수출 시설이 점차 갖춰지면서 미국 천연가스의 경쟁력이 돋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천 ETF로는 FCG가 있습니다. 이 ETF는 천연가스 선물을 추종하는 대부분의 ETF들과는 달리 천연가스 탐사 및 생산의 비중이 높은 미국 기업들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대표적인 구성 종목으로는 EQT, 옥시덴탈, DCP 미드스트림 등이 있습니다. 화석연료 가격의 급상승에 따라 바이든은 원전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화석연료의 공급을 늘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의 개발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태양광, 풍력 개발이 우선순위겠지만
원전 역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는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원전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6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결정한 것인데요. CNC라고 불리우는 이 프로그램은 경제성을 이유로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의 조기 폐쇄를 막기 위한 지원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저탄소 전원 공급을 보호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2035년까지 발전소의 탄소 제로를 위해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을 확인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속도는 상당히 빠른데요.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1차 신청 마감은 5월 19일 자정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미 폐쇄를 발표한 원전을 우선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수명의 연장, 나아가 원전의 확대는 결국 우라늄 수요 확대를 의미합니다. 우라늄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의 원전 시장 침체로 극심한 구조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단기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호의적인 수급 상황과 그에 따른 우라늄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라늄 가격은 파운드당 60달러 수준에 도달하기도 했는데요. 저점 대비 2배 상승한 것이지만 과거 대비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독립적인 기저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유럽에서는 텍소노미 변경과 맞물려 원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관련 주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라늄, 원전 관련 ETF도 좋은 대안입니다. 대표적인 ETF인 글로벌X URA ETF는 광산업체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라늄 가격 상승에 따른 선입 종목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라늄 가격과 연동성이 높기 때문에 우라늄 장기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투자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